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시면 서브옥시피탈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이 나옵니다. 자, 이 근육 이름을 한글로 바꿔보면 어떤 근육입니까? 바로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서브옥시피탈 머슬 옆에 한글말로 후두하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필기는 여러분 스스로 편하게 하시면 되고 제 목소리를 듣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라는 SUB에 동그라미 쳐보시면 그 서브라는 말 자체가 의학 용어 또는 그 해부학 용어에서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어 있다. 그래서 후두하근은 정확하게 말하면 후두 속근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다라는 영어가 아니거든요. 아래쪽은 영어로 인프라라는 다른 말이 있어요. 아래쪽은 인프라. 극하근이 인프라 스피나투스인 것처럼 아래쪽은 인프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후두하근은 서브기 때문에 후두골 속에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서브옥시피탈 머슬이라고 하는 후두하근은 속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또 단순한 폼롤링으로 마사지가 되기가 좀 어렵겠죠. 속에 있는 근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 근육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부학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라는 게 스타트, 시작하는 데가 있고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시작과 끝을 바로 오리진, 기시라고 하고 끝나는 지점을 인서션, 정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리진, 쉽게 말하면 스타트, 그리고 끝, 정지, 인서션, 쉽게 말하면 피니시. 시작과 끝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해부학은 근육 이름과 시작과 끝은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부터 기능이나 체형이나 메디컬적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1, 2번 경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에서 C1, C2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은 C1, C2를 연결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C1, C2를 연결하는 이 근육이 우리 인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치가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근육의 위치 파악이, 그래서 후두하근은 뒤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 1, 2번 경추를 신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2번 경추의 신전이 바로 후두하근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환자나 회원들을 떠올려 보시면요, 체형적으로 후두하근이 단축성 긴장을 하는,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턱이 이마보다 더 앞서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해되시죠? 턱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추, 상위 경추가 신전되는 패턴을 보일 겁니다. 누워있을 때 턱이 들리는 분들, 후두하근의 긴장, 단축성 긴장을 의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체형적으로 이 해부학적인 내용을 풀어내셔야 되고, 조금 더 메디컬적으로 간다면 속에 있는 이 근육이 문제가 되면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근육은 속에 있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되면서 중요한 뇌로 가는 순환을 조금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뇌로 가는 순환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하근에 과긴장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두통이 심하고, 그리고 시신경이 압박되면 안압통, 눈 주변이 뻐근한 이런 안압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진다면 이제 항상 혈관의 압박은 이제 부종처럼 이렇게 부어오르는 이제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머리 앞쪽, 이 뒤쪽, 뒤통수 아래쪽 약간 이제 부종처럼 볼록해지는 현상도 외국 책에서는 데스 힐, 죽음의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스 힐이라고 하는 죽음의 언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뇌출혈이나 또 뇌경색이나 또 뇌압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근육의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 이 근육 후두학은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또 신경계 또 메디컬 파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근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근육을 관리하기 위해서 큐잉을 뒤통수를 길게 턱을 당겨주세요. 이러한 큐잉을 많이 써요. 이해되시죠? 뒤통수를 길게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 이러한 이미지 큐잉 또 운동 중에 버벌 큐잉이 바로 후두학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두학은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고 이 근육은 아래쪽 내용처럼 하나의 근육이 아니라 상두사근, 하두사근, 대후두직근, 소후두직근 이렇게 4개의 근육이 합쳐진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 근육을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두학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이 근육과 관련된 체형과 메디컬적인 문제를 빈 곳에 필기하시고 여러분들 회원과 환자들에게 나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근육, 이 근육의 한글 이름을 댓글로 한번 적어 주십시오. 유튜브 라이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선생님들이 필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소통하면서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 제 질문에 댓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이 근육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또 공부하겠죠. 흉쇄유돌근입니다. 맞죠? 이 근육은 SCM이라고 하는 흉쇄유돌근입니다. 제가 두 번째 근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이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는 목비근이라고도 해요. 지금 목비근이라고 적으신 분도 있고 흉쇄유돌근이라고 적으신 분도 있습니다. 자, 초보 강사들은 그런 고민도 하잖아요. 협회나 단체에 따라서 이 근육 이름을 영어로 공부해야 되나? 영어로 기억해야 되나? 아니면 한글로 기억해야 되나? 또 한글로 기억하려고 하니까 옛날 책은 흉쇄유돌근이라고 되어 있고 요즘 책은 목비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걸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 그런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신 분도 있는데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뭐 협회나 단체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SCM이라고 외우고 싶으면 SCM이라고 외우시고 흉쇄유돌근이라고 외우고 싶으시면 흉쇄유돌근이라고 외우시고 목비근이 마음에 들면 목비근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단 요령을 피우자는 거죠. 이름 안에 근육의 시작과 끝이 있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이름 안에 시작과 끝이 있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 SCM 같은 흉쇄유돌근은 흉쇄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흉골쇄골 줄여서 흉쇄. 그리고 유돌이 유양돌기라고 하는 정지점입니다. 그래서 흉쇄 오리진, 유돌 인서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흉쇄유돌근으로 기억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목비근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협회나 단체의 가이드라인도 당연히 뭐 일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나는 어떤 이름이 더 와닿는지 보시면 되고 당연히 흉골, 스터넘, 클라비클, 쇄골 그리고 마세토이드 프로세스, 유양, 돌기 확인하십시오. SCM이잖아요. SCM. 그래서 기시정지가 그대로 이 근육 이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근육 이름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SCM이라고 하는 흉쇄유돌근은 인체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왜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봅니까? 기능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기능은 여러분이 외우지 마시고 시작과 끝을 보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제 서재 뒤쪽에 보시면 책 엄청 많습니다. 별로 안 보이네. 바닥에 책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해부학 책이 여기서 10권이 넘어요. 한 20권도 될 것 같아요. 해부학 책을 차근차근 보면요. 비교 분석해보면 기능이 다 달라요. 책마다 기능이 다 달라요. 기시정지는 같은데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 말은 어떤 관점에서 그 기능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책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책, 여러분이 10권, 20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의 기능만 공부하면 나중에 다른 기능이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기능은 외우지 말고 기시정지로 예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SCM은 흉쇄이돌근은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근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한 거겠죠. 신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육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굴곡을 해요. 그래서 무슨 목이 되죠? 머리가 앞으로 이동한다. 유양돌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앞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 목의 형태가 거북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흉쇄이돌근의 단축성 긴장, 흉쇄이돌근이 짧아져 있는 환자나 회원은 체형적으로 거북목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쇄이돌근의 위치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100%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흉쇄이돌근이 100% 앞에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측면에도 있기 때문에 약간 측면 굴곡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측면 굴곡을 한다. 한쪽으로 살짝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옆에 정직하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이 근육이 수축하면 회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흉쇄이돌근은 앞쪽과 옆쪽에 있기 때문에 굴곡과 사이드 밴딩, 외측 굴곡과 로테이션 동작이 동반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측만증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척추 측만증과 왜 관련이 있죠? 척추 측만증의 횡단면에서의 변형이 로테이션이 동반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공감되시죠?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 척추 측만증이 척추의 횡단면 변형에서 회전을 동반한 변형입니다. 그러면 이 흉쇄이돌근이 좀 전에 회전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그렇다면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회원들은 좌우의 흉쇄이돌근이 불균형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부학이 여러분들 질환이나 체형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척추 측만증과의 관련성도 살짝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회원들이 오른쪽 고개가 살짝 기울어져 있다, 왼쪽 턱이 약간 돌아가 있다, 이러면 흉쇄이돌근이 좌우가 안 맞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사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흉쇄이돌근을 적절하게 이완을 하고 또 마사지를 하려면 합쳐지는 부분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근육은 갈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두 갈래잖아요. 그죠? 흉골에서 시작해서 유양돌기에서 끝나는 하나의 갈래와 쇄골에서 시작해서 유양돌기로 끝나는 또 하나의 갈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갈래가 합쳐지는 부분이 유양돌기예요. 그러면 유양돌기 아래쪽에서 가장 톤이 높겠죠. 머슬 톤, 긴장도가 높겠죠. 그래서 흉쇄이돌근의 가장 마사지 포인트를 찾는다면 바로 유양돌기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부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통점이 생기거든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오늘 뭐 배우진 않겠지만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이 갈래가 여러 갈래예요. 그러면 그 햄스트링의 갈래가 여러 갈래인데 시작하는 부위는 똑같아요. 좌골. 그래서 좌골 관리를, 좌골 결절 부분에서 잘 풀어야지 햄스트링이 골반 중립을 맞추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장요근 아시나요? 알잖아요. 장요근이 대요근, 장골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 정지점이 합쳐지는 부분이 대퇴소전자입니다. 그러면 대퇴소전자, 그 서해부 라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 여러분의 역할이 됩니다. 아니면 거기가 찝히거나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육이 여러 결이 있고 여러 라인이 있으면 합쳐지는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공감되시죠? 네. 그래서 흉쇄이돌근이라고 하는 SCM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자, 스켈린, 안테리어, 앞쪽 스켈린이 중요해요. 앞쪽 스켈린. 스켈린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스켈린이라는 근육은 어떤 근육입니까? 스켈린. 옛날말, 한글말. 한글말의 두 가지를 다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이거 제일 먼저 적는 분. 제 기준으로 제일 먼저 적는 분. 한글말 두 개 다.
선물 드리려다가 타이밍 놓쳤네요. 사각근 맞습니다. 사각근이라고도 하고 또 목갈비근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지금 다 사각근만 적으시는데 목갈비근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스켈린이라는 근육을 목갈비근이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시정지가 목갈비 근육이라는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시정지가 목갈비근이라고 하는 근육 이름에 들어있잖아요. 기시가 어디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경추입니다. 경추. 경추의 횡돌기. 목이 기시고 갈비뼈가 정지입니다. 갈비뼈 1, 2번이 정지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목갈비근은 시작과 끝이 이름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정지점, 끝나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끝나는 부분에 중요하다 표시하십시오. 동그라미 치든 별표 치든. 1, 2번 늑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1, 2번 늑골 자체의 위치가 아주 촉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1번, 2번 늑골을 손으로 한번 터치해 보세요. 여러분은 갈비뼈가 1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 2번 늑골을 촉지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손이 가슴 아래쪽 여기에서 흐뭇하게 1, 2번 늑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초가 부족합니다. 맞죠? 빨리 손을 때려주세요. 손을 때려주세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제가 다 모는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이고 특수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 보이고요. 여러분들 1번, 2번 늑골은 여기지 아래쪽이 절대 아닙니다. 1번, 2번 늑골은 쇄골 아래쪽에 숨어있는 늑골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클라비클이라고 하는 쇄골 아래쪽에 1번, 2번 늑골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엄청 잘 끼어요. 끼인다는 말 아시죠? 엄청 잘 끼입니다. 그래서 이 끼어 있는 위치에서 또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동맥, 파란색 정맥, 노란색 신경이 압박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목갈비근의 압박이 신경 노란색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브라키아 플렉서스 상완 신경총 신경 다발들이 이쪽으로 지나가요. 그리고 빨간색은요 쇄골하 동맥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쇄골하, 쇄골 아래쪽의 동맥. 파란색은요 쇄골하 정맥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면 우리 환자나 회원은요 바로 팔저림이나 가슴이 답답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슴이 답답하다, 팔저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갈비근 관리는 현대인에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댓글로 한 분 적으신 것처럼 흉곽 출구 증후군이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팔저림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 디스크가 아니라. 그래서 사각근의 문제가 이러한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하는지를 보려면 지금 옆에 있는 검사를 진행해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스켈린 클램프 테스트는 사각근을 더 압박시켜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턱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턱을 반대쪽 쇄골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보세요. 턱을 반대쪽 쇄골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겼을 때 나 오른쪽 팔이 저린데 나 한쪽에 뭔가 팔저림과 가슴이 답답한 현상이 나오는데 라고 한다면 사각근의 단축성 긴장이 높은 분일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팔저림이 있고 가슴이 답답한 현상이 내가 스켈린 릴리프 테스트처럼 팔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해소되는데 팔을 내릴 때보다 들어 올릴 때 조금 더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목갈비근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턱을 당겨서 더 압박을 시켰을 때 팔저림이 나오고 팔을 들었을 때 팔저림이 감소가 된다면 이건 목갈비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목 디스크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특수 검사들 여러분이 간단하게 알고 스켈린 클램프 테스트, 스켈린 릴리프 테스트라고 이름을 외우고 아주 건조하게 저는 이런 걸 죽은 지식이라고 해요. 아무 쓸모없는 지식들. 이런 죽은 지식들을 좀 살려야 됩니다. 죽은 지식의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수업에서 회원님 사각근 압박 검사 해볼게요.
사각근 이완 검사 해볼게요. 이렇게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한번 일상생활에서 풀어보십시오. 사각근의 압박이 가장 심한 그런 직업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턱을 이렇게 당기고 뭔가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분들. 어떤 분일까? 그런 분들이 가장 사각근의 컨디션이 좋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이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연주자들, 바이올리니스트들, 맞죠? 피부과? 피부과도 왜지? 어쨌든 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옛날 같으면 전화기, 지금은 블루투스가 다 되지만 전화를 이렇게 맞죠? 끼워서 듣는 사람들은 사각근의 컨디션이 엄청 안 좋을 거예요. 텔레마케터들이라든지 또 연주자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목갈비근의 컨디션이 안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연구원 저희 오빠라고 이야기하셨네요. 오빠 생각나죠? 수업 끝나고 바로 전화해서 사각근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리십시오. 네. 그렇죠. 그리고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뭔가 통증이 감소된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 쉴 때, 잠을 잘 때, 여러분 가족이나 또 친구가 쉴 때마다 팔을 들어 올려서 쉰다든지 또는 잘 때도 팔을 이렇게 우리 아기처럼 팔을 이렇게 벌려서 잔다든지 차렷해서는 답답하니까 이제 그러한 현상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이거 목갈비근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좀 살아있는 지식으로 풀어내는 게 해부학을 더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또 1번 늑골과 쇄골 사이가 좁아지는 그 환경이 과호흡을 하거나 울 때예요. 여러분들 꺽꺽 울 때 최근에 울어보셨나요? 막 슬플 때 막 울잖아요. 막 울게 되면 1번 늑골과 쇄골 사이 공간이 되게 좁아져요. 그렇다면 이거 살아있는 해부학, 바로 제가 목갈비근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1번과 쇄골 사이의 공간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울면서 팔 들어 올려야죠. 울면서 팔을 들어 올리면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목갈비근의 끼임이 이완되면서 훨씬 더 편합니다. 울 때 더 편해요. 동의하지 않나요? 완전 꿀팁이죠. 또는 쇄골을 늑골을 살짝 끌어내리면서 울 때 울다가 갑자기 답답하면 늑골을 살짝 끌어내리면서 우는 거예요. 오호, 괜찮은데?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해부학을 하는 게 필라테스 강사다, 물리치료사다, 요가 강사다, 진정한 트레이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울 때 분명히 생각나신다면 팔 들어 올려보시고 1번, 2번 늑골 한번 살짝 내려서 울어보십시오. 그렇죠. 예. 벌 서면서 운다. 오, 되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해부학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해 볼게요. 팔을 들었는데 울 때 내가 울었는데 팔을 들어 올렸어요. 더 팔이 막 저린 거예요. 그 이유는 소흉근이 짧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해부학이에요. 팔을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더 답답하고 또는 팔저림이 더 심해진다. 분명히 감소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소흉근이 짧으면 팔 들어 올렸을 때 더 압박이 더 커져요. 그래서 팔 들어 올릴 때 한 번 더 소흉근까지 생각해 주는 센스가 울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울 때 바로 팔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등 두드리는 게 아니라 팔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로를 해줘야 돼요. 정말 꿀팁이다. 자,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후두하근, 흉쇄유돌근, 목갈비근 요 세 가지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후두하근 같은 경우는 서브 옥시피탈, 영어로 기억하십시오. 서브라는 말 자체가 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흉쇄유돌근은 기시정지가 흉쇄유돌근이라는 이름 안에 있으니까 옛날 용어인 흉쇄유돌근으로 기억하십시오. 스칼린이라고 하는 근육은 목갈비근이라고 하는 최신 신용어가 기시정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어로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근육만 하더라도 이름을 지금 다르게 기억하라고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외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요. 스트레칭 있어요. 스트레칭.
지금 목갈비근처럼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면 이 근육을 정확하게 촉지해서 마사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폼롤러로 어떻게 마사지해요? 마사지 볼로 어떻게 마사지해요? 이 위치가 쇄골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쇄골을 절단할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이 속에 있어서 정확한 스트레칭이 힘들면 지금처럼 신경이나 혈관을 늘려주고 이 신경과 혈관에 뭔가 텐션을 가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중신경 가동술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보면 평소 근육 스트레칭의 느낌과 또 다른 느낌이 될 겁니다. 단 목 디스크가 심하거나 신경의 마비 증상으로 감각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젠틀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하게 했을 때 또 이상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신경, 혈관 자극은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여러분들 이 동작을 오늘 또 저녁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추우니까 건조하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잠기네요. 그렇죠. 신경 스트레칭 틈나는 대로 자주 하셔도 되는데 젠틀하게 부드럽게 자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강하게 했을 때 또 이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선물 드릴게요. 경추 5가지 근육을 여러분들 경추 위쪽 근육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5가지를 쭉 적어 주십시오. 제일 빨리 제가 보는 이 화면에서 가장 빨리 답변이 올라오는 것을 미니북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올라오네요. 후두학은, 흉쇄유돌근, 사각근, 두장근, 경장근. 정답. 제가 보는 화면에서 최한솔 선생님이 이게 뭐 보니까 뭐 카톡으로 저 캡처해서 주시던데 화면에 따라서 또 다른가 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먼저 적었다, 최한솔 선생보다 내가 먼저 적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캡처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한번 국가수에 의뢰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싱겁게 제일 처음 선생님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후두학은, 자, 중간에 몰라요라고 적으신 분들, 예전에 제가 몰라요라고 적어서 솔직하다라고 해서 선물 드렸는데 자랑입니까? 지금 모르는 게 자랑입니까? 자, 경추 위쪽에 있는 근육이 후두하근, 그리고 경추 후두하근에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 오른쪽이 흉쇄유돌근, 그리고 그 아래쪽이 목갈비근, 그리고 그 아래쪽이 머리에 붙어서 안에 있는 두장근, 그리고 그 아래 옆쪽이 경장근. 그래서 요 선생님들 지금 다 적으셨습니다. 거의 아주 필기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잘 적어주신 거 보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추와 관련된 5가지 근육을 나는 수업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5가지 근육이 하나같이 중요한 근육이잖아요. 특히 경장근과 두장근은 턱을 당겨주는 친인 근육입니다. 아까 앞에서 거북목, 흉쇄유돌근이 짧아져서 머리가 앞으로 이동되면 턱을 당겨주면서 바른 정렬을 맞춰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장근, 두장근이라는 근육이 바로 턱을 당겨주는 근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역할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K1, 2, 3, 4, 5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체형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경추에서 이 5가지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머리가 바른 정렬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겁니다. K1, 2, 3, 4, 5는 캔달이라고 하는 체형의 아버지. 체형 공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체형 분류법에서 첫 번째 타입, 두 번째 타입 막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캔달이 분류하는 5가지 체형입니다. 그걸 제가 좀 각색해서 K1, K2, K3, K4, K5 이렇게 캔달의 K를 따서 K1, 2, 3, 4, 5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K1 같은 경우가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K2, K3, K4, K5가 소위 말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러면 머리 보세요. 머리. 지금 경추 파트니까 오늘은 경추만 보세요. 자, 머리가 K1 빼고는 바른 정렬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북목이다, 일자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K1이 바른 정렬이면 K2, K3, K4, K5는 어떤 목의 정렬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벌써 적었네. 댓글로 한번 적어보시면 K4, K2, K4, K5 Y죠. Y죠. 선생님이 벌써 적었네. 빠르다.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거북목이고 세 번째가 일자목. 미도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일자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정렬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머리가 앞으로 이동된 거북목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3번은 어때요? 3번은 스트레이트 일자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체형에 따라서 머리의 정렬, 목의 정렬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목의 정렬이 달라요. 거북목이다, 일자목이다 똑같이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체형이 거북목이고 세 번째 체형이 일자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했던 흉쇄유돌근이 과하게 단축성 긴장을 하고, 그리고 턱을 당겨주는 경장근, 두장근이 대표적으로 약한 타입은 K2일까요? K3일까요? 흉쇄유돌근이 짧아져 있고 경장근, 두장근이 이완성 긴장을 하는 약해져 있는 경우는 바로 뭘까요? K2일까요? K3일까요? 2죠. 그렇죠. 2죠. 홍경화 선생님이네요. K2가 맞을 겁니다. K3는 흉쇄유돌근과 턱 당기는 근육의 밸런스를 말하기에는 너무 플랫해요. 일자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타입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흉쇄 돌근이나 경장근 두장근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 근육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체형은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흉추 보세요. 흉추. K2와 K3의 더 큰 차이점은 흉추 아닌가요? K2가 흉추가 볼록해서 문제, K3는 흉추가 일자라서 문제. 그게 경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흉추가 뒤로 빠진 K2 같은 흉추의 과도한 후만은 이 밸런스를 잡으려고 시상면에서 환자나 회원들은 머리를 앞으로 빠지게 밸런스를 잡는다는 거죠. 잘못된 밸런스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상면의 정렬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추가 뒤로 빠지고 경추가 앞으로 빠진 게 이 사람에게는 되게 자연스러운 포스처가 되는 거고, 세 번째 K3 같은 경우는 흉추가 플랫하니까 경추가 앞으로 빠지면 안 되죠. 경추도 플랫해야죠. 그래서 일자 흉추와 스트레이트 넥, 일자 목을 K3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추의 정렬을 근육과 또는 더 나아가서 흉추와 함께 적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공감되시죠? 자, 그 다음 Cervical Flexion Movement Pattern Test 자료를 펴주십시오. Cervical Flexion Movement Pattern Test. 자, 여러분들은 제가 평가할 때 체형만 가지고 절대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근육이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계처럼 뼈만 가지고 골격만 가지고 구조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근육을 움직이면서 체형을 보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형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체형이 아닙니다. 구조보다 기능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근육 전문가잖아요. 우리 운동 전문가잖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근육에 대한 접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근육에 대한 평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Cervical Flexion Movement Pattern Test입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지은 선생님이 너무나 그림을 잘 그려줘서 박수 3번 가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그림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Cervical Flexion Movement Pattern Test를 보면 이거 바닥에 누워서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개 살짝 드는 거예요. 저 환자분, 회원분 고개를 살짝 바닥에서 한 4인치, 한 10cm 정도 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띄워주면 A 패턴, B 패턴이 보일 거예요. A 패턴 뭡니까? A 패턴은 턱이 들리는 거잖아요. 오늘 꼭 한번 수업 해 보십시오. 턱을 우세하게 들면서 고개를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패턴 B는 뭐예요? 이마가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 전체가 포워드 헤드 되는 겁니다. 마치 그냥 거북목처럼 누워서 머리가 앞으로 빠진 것처럼. 이런 패턴을 보고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게 Cervical Flexion Movement Pattern Test고, 유명한 얀다 선생님의 책에서 이 내용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와 B의 패턴을 체형 말고 거북목, 일자목 이런 이야기 말고 근육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죠. 거북목, 일자목도 아무리 일자목이라고 턱을 당기면 안 되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자목이지만 신부 경추 굴곡근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기능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골반이 전방 경사되어 있으면 무조건 햄스트링이 늘어나 있을까요? 골반이 전방 경사되면서 햄스트링이 짧아진 사람도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만 가지고 근육의 밸런스를 단언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이런 움직임이나 기능적인 평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환자나 회원들에게는 정확한 솔루션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A 패턴 같은 경우는 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턱을 드는 후두하근이 우세한 사람이다라고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턴 A 보면 타겟 근육은 경장근, 두장근인데 보상 근육이 후두하근이 짧아져서 턱이 들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턱을 들었을 때 자신감이 아닌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서 다 해봐 이게 아니라 후두하근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우세해서 턱을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전체적으로 머리가 앞으로 이동되는 사람은 흉쇄 돌근이 짧아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흉쇄의 돌근. 지금 잘 적었죠. 우주 이즈 그리고 소소 뮤즈 선생님이 첫 번째 케이스는 후두하근이 짧아져서 보상을 하는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SCM이 짧아져서 보상을 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보상 근육을 해결하고 타겟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맞겠죠. 그럼 패턴 A 같은 경우는 후두하근의 릴리즈가 선행되고 턱 당기는 운동이 들어가야지 효과적일 거고 그렇게 해야지 상위 경추를 굴곡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확한 포지션, 바람직한 포지션은 상위 경추의 굴곡이 동반돼야 돼요. 근데 후두하근은 상위 경추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신전이 동반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위 경추의 굴곡이 동반된 상태에서 하위 경추가 굴곡되는 게 바람직한 서비컬 플렉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솔루션 프로그램. 패턴 B 같은 경우는 SCM에 대한 이완이 선행되어야지 턱 당기는 운동이 잘 먹힐 겁니다. 패턴 B처럼 이렇게 머리를 드는 사람은 SCM이 이 턱 당기는 근육의 역할을 대신하거든요. 그러면 SCM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턱 당기는 운동을 할 때도 과하게 당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턱을 당길 때 과하게 당기면 SCM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짝 당기고 우리가 큐잉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런 서비컬 플렉션 무브먼트 패턴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팁을 더 드리면 이 동작을 할 때 큐잉 자체를 머리를 들어주세요 보다 이마 위에 손을 살짝 대시고 자 여기까지 자 터치할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이마 쪽 위쪽에 한 10cm 정도 올리면 당연히 머리를 댈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드는 사람도 있지만 턱을 당기면서 머리를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패턴을 유도하면서 이마 쪽 위쪽에 10cm 손을 띄워서 자 여기 터치, 여기 이마가 터치되도록 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턱이 들리면서 가는지 당겨지면서 가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가 임상에서 해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초 정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Deep Neck Flexor Endurance Test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거 응용해서 한 10초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야지 아주 경추의 정렬이나 근육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10초를 버티지 못하고 덜덜덜 떨린다든지 턱이 들려버리면 속 근육이 약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트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보라고 하면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에 핸즈온을 하고 10cm 위로 띄어서 자 여기에 터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머리를 앞으로 이동하면서 터치가 될 겁니다. 그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패턴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우세라는 게 단축성 긴장을 말하는 거예요. 짧아져 있는 근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상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비컬 스페셜 테스트 가보겠습니다. 서비컬 스페셜 테스트. 이것도 에피소드 1에서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평가적인 항목을 조금 더 알려드리는 게 우리 운동 전문가가 조금 더 가야 될 방향이다. 조금 더 똑똑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평가를 추가했습니다. 서비컬 플렉션, 서비컬 스페셜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시면 스펄링 테스트입니다. 이거 목 디스크 유무를 알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스펄링 테스트입니다. 자, 스펄링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요. 경추를 압박시키는 겁니다. 환자나 회원이 앉아 있으면 위에서 머리를 눌러버리는 검사입니다. 운동 아닙니다. 검사입니다. 3단계로 보통 진행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머리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환자나 회원의 정수리를 아래쪽 방향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라디에이팅 페인은 뭐냐면 방사통이라고 적으십시오. 방사통. 내가 여기를 누르면서 팔 쪽의 저림이나 또는 견갑골 사이의 저림이나 뭔가 목 주변에 특별한 불편함이 생기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목 디스크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스펄링 테스트의 첫 번째 단계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눌러버리는데 머리의 정렬을 바른 상태로. 두 번째 단계는 살짝 익스텐션, 턱을 살짝 들어주고 한 번 더 눌러버립니다. 두 번째, 조금 더 강한 검사입니다.
검사를 했을 때 통증이 발현되는지를 보고 1단계에서 통증이 발현되면 거기서 멈추고 이제 목 디스크 관련된 너브 루트의 문제다. 신경 압박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단계로 가시는 분들은 1단계에서 통증이 안 나왔다면 경추를 살짝 신전해서 두 번째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경추를 신전한 채 고개를 살짝 옆으로 사이드 밴딩 굴곡하는 상태에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누르는 강도를 조금 다르게 했을 때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팔저림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너브 루트 손상이 있는 분들은 팔저림이 생겨서 목 디스크를 의심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은요, 눌러도 팔 쪽으로 불편한 저림이나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위쪽에서 테스트이기 때문에 살짝 2-3초만 누르셔도 됩니다. 이걸 과하게 압박해서 환자나 회원들에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사람의 신경 압박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검사예요. 두 번째 검사, Cervical Special Test는 Distraction Test입니다. 사진, 지은 선생님이 너무나 잘 그려서 여러분이 사진만 보셔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검사는 Distraction Test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이 강의 영상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그 질문들은 단톡방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고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시원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Cervical Special Test 두 번째 테스트는 반대로 떼어 당김 검사라고 해서 트랙션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잡아서 위로 쭉 올려주면 경추의 공간이 오히려 확보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검사입니다. 경추의 공간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환자나 회원의 반응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서울 구경. 서울에 안 사시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들이 서울 구경이라고 해서 목을 이렇게 길게 뽑아내어 주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많이 당해서 얼굴이 이렇게 길어졌나 봐요. 어쨌든 Cervical Distraction 테스트를 해보면 라디에이팅 페인이 줄어들었어요. 팔저림이 있었는데 쭉 당기면 팔저림이 감소되었다. 그러면 이건 너브 루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신경이 압박되는, 너브 루트는 신경의 압박입니다. 신경뿌리가 압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니까, 트랙션을 하니까 통증이 감소되면 이거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병원에서 목 디스크 환자들에게 서비컬 트랙션 기구를 우리가 착용을 해주거든요. 경추 공간을 확보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당겼는데 서비컬 페인이 감소된대요. 당겼는데 방사통이 아니라 목 통증이 감소가 되었대요. 그 말은 후관절이 압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입니다. 파셋 조인트라고 하는 경추 후관절이 압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이 아팠는데 내가 트랙션을 하니까 그 압박이 해소되면서 목 통증이 감소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셋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가 또 이 검사이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당겼는데 목이 오히려 아프대요. 당겼는데 목 주변이 통증이 나옵니다. 이거는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기면 아파요. 그래서 목의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 후관절의 문제, 그리고 너브루트의 문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울 구경 검사, 맞죠? 이 검사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추 해부학에서 관련되는 내용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체형이라든지 또는 질환이라든지 또는 스페셜 테스트를 조금 더 추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나요? 맞죠? 디스트랙션 안 적었나요? 오타는 우리 진 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마 오늘 마칠 때 사과 방송 아마 하실 겁니다. 오타는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할게요. 자, 라디에이팅 페인, 서비컬 페인 차이는 뭐냐면요. 라디에이팅 페인은 방사통입니다.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목 때문에 팔이 아픈 거예요. 경추의 구조적인 문제나 디스크의 문제로 연관통, 팔 쪽이 저린 통증입니다.
팔이 아픈 걸 라디에이팅 페인이라고 하고요. 목 디스크에서는. 그리고 서비컬 페인은 목 자체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고 또 잘 우리 환자나 회원들에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갑대 파트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문구 하나 적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요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뭔가 예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확인하는 게 오늘의 코로나 확진수. 그거에 따라서 몇 단계가 되고 몇 단계가 바뀌면 우리 센터에 집합 금지가 되거나 또는 9시 이후에 회원들을 또 못 오게 해야 되니까 또 연락처 돌려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요즘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인지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기에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수록 더 계획 세우시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드리고 싶었고 다들 힘들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에너지 더 분출하셔야 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직업입니다. 운동을 시키는 사람은 회원에게 저는 에너지를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힘내시고 다운되더라도 여러분이 에너지로 어떤 센터의 공간을 더 밝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에피소드 저희가 유튜브 강의하면서 뭐 아이패드 구입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에서 연락이 뭐 올 이유는 없겠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아이패드를 또 쓰고 있으니까 뭐 지윤 실장 같은 경우는 세 대를 막 쓰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일단 간지가 나요. 그래서 저도 막 아이패드 쓰지는 못하지만 막 사진도 찍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는 거의 두 가지일 거예요. 지금 프린트 뽑아서 자료에 필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이패드에 펜슬로 또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 맞게끔 보시고 공부 재미있게 하려면요 저는 항상 뭐 아이패드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고 소위 물주 있나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이제 여자 선생님이 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남자친구라고 합시다. 남편 또는 남자친구. 자 수업을 듣고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나는 나 혼자 오늘 아이패드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패드에 필기하는데 나 혼자 PC방 가서 프린트하고 교수님한테 나 혼자 프린트 뽑아야 된다고 자료 달라고 했다. 죽고 싶다. 죽고 싶은 마음 너 알기나 하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크리스마스 지금 시기가 딱 좋아요. 선물을 이게 딱 주고 받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를 기점으로 아이패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물주 없으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재밌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듣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교육생이라면 이 고퀄리티 자료를 그냥 아이패드에 넣어서 틈나는 대로 보고 필기하고 캡처해서 자료 다시 만들고 이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뭐 10,000원이라는 큰 돈은 아니고 뭐 작은 돈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넣어서 계속 또 재해석하고 틈틈이 또 볼 수 있는 또 그러한 이점도 이 시대에는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제일 깔끔한 건 내 돈 내산이죠. 저는 뭐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 미용실만 가도 저 헤어 해주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켜면 교수님 거 나온다고 약간 불평인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관종처럼 많이 하는데 광고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신기하죠.
그 정도 많이 하고 좀 활동을 많이 하면 광고가 들어올 만도 한데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예. 저는 들어오면 거절하려고 간지나잖아요. 광고 딱 들어오면 팍 거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광고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거절도 못하고. 저 인스타그램 보면 알잖아요. 내 돈 내산. 내 돈 내산의 아이콘입니다. 영진아 고마워. 고맙다. 항상 저는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컬러 프린트비가 더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이패드 할인 받아가지고 살 수 있고 여러분이 한 번 사놓으면 이거 오래 가잖아요. 컬러 프린트. 그리고 컬러 프린트 안 되어서 또 흑백 프린트 하신 분 있잖아요. 맞죠? 그 프린트 아끼려고 흑백 하시는 분도 있고 색깔 바꾸는 분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분들 정말 표현하셔야 됩니다. 나 죽고 싶다라고. 그렇죠. 뭐 굿노트에 저장하고 이것도 아마 지은 선생님 정말 잘 쓰거든요. 또 지은 선생님이 또 에피소드 8, 9부터는 또 저랑 콜라보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좋은 팁들, 뭐 아주 생생한 활용법들 많이 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뭐 질문할 땐 이렇게 댓글 안 쓰시더니 댓글이 다 닫혔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에 엄청난 댓글을 하시네요. 자, 견갑대로 가겠습니다. 견갑대도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경추와 견갑대를 뭔가 연결시켜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라투스 안테리어 가볼게요. 자, 세라투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근육의 이름을 한글로 적는다면 바로 전거근이라고 이야기하죠. 전거근.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거근이 스캐플라 세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견갑골을 안정화시킨다. 전거근은 견갑골을 안정화시킨다. 정렬을 맞춰준다. 그리고 위닝 스캐플라라는 익상 견갑골을 교정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전거근은 위닝 스캐플라 견갑골의 정렬을 맞춰서 불필요하게 익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근육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전거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밀 때 다 전거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전거근을 환자나 회원들에게 운동시켜야 될 이유는요. 밀어주는 일상생활에서 전거근을 조금 더 개입시켜야지 견갑골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것 때문입니다. 밀어주는 푸싱 액티비티라는 많은 활동에서 전거근을 어떻게든 개입시키려고 연습시키는 게 여러분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전거근 한번 오리진 인서션 보겠습니다. 시작은 어디입니까? 갈비뼈 1번에서 9번입니다. 1번에서 9번 늑골에서 이 근육은 시작하고 정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견갑골의 내측연입니다. 메디안 볼더예요. 스캐플라 메디안 볼더. 그래서 전거근이 약한 환자나 회원은 견갑골 안쪽 면이 뜨게 된다라고 해부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냥 단순한 위닝 익상 견갑골이 아니라 견갑골 안쪽 면이 뜬다라는 것이 해부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역할은 미는 행동입니다. 그 미는 것을 스캐플라 프로트랙션이라고 하죠. 맞나요? 스캐플라 프로트랙션, 견갑골 전인을 우리가 밀어주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어줄 때 견갑골은 어떻게 밀어요? 팔을 들어 올리면서 밀잖아요. 팔을 들어 올린다. 그 말을 해부학적으로 스캐플라 업워드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견갑골 상방 회전. 그래서 전거근의 역할이 견갑골 상방 회전이고 견갑골 전인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해부학 자료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거근의 하부 섬유가 상방 회전의 역할을 조금 더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갑골의 상방 회전은 전거근의 하부 섬유가 조금 더 담당하고 그리고 전체 근육이 수축하면 프로트랙션 전인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로어 트라페지우스 2인자죠. 2인자.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미는 전거근도 중요하지만 당기는 하부 승모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나 회원들에게 하부 승모근을 운동시키는 이유는 바로 당기는 일상생활 동작에서 하부 승모근을 우세하게 작동시켜서 견갑골을 안정화시키게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밀 때 전극은, 당길 때 하부 승모근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쓰니까 문제죠. 그걸 안 쓰니까 여러분 수업에서 한 번이라도 쓰게끔 해야죠. 그게 이 견갑골에서 핵심입니다. 하부 승모근 해부학 보겠습니다. 시작은 척추입니다. 승모근들은 다 척추에서 시작합니다. 상부 승모근은 경추에서, 중부 하부 승모근은 흉추에서 시작합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로어 트랩 하부 승모근은 흉추 몇 번? 5번에서 흉추 몇 번? 12번에서 시작하네요. 그리고 어디에서 끝납니까? 스캐플라 스파인, 견갑골의 극에서 끝납니다. 견갑골의 극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근육은 견갑골의 극이 바로 흉추 중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역할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어떤 역할이 만들어집니까? 스캐플라 디프레션, 당연하죠. 끌어내리니까 하부니까 내림, 하강이라고 하는 디프레션 역할을 하부 승모근이 할 겁니다. 그 다음 리트랙션, 후인, 모으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하죠. 이 근육은 척추에서 시작하니까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가면 리트랙션 역할을 하겠죠. 승모근들은 다 모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트랙션, 후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조 선생님, 지금 완전히 우리 미니북 받으려고 이거 뭐 질문하기도 전에 답을 하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너무 이 정성이 가득해서 제가 미니북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미니북 선물 받으신 분들은 루프밴드, 저희 루프밴드 3종 세트 있거든요. 이걸로 대신 다른 거 받아가셔도 됩니다. 뭐 선물 저희 뭐 많이 드리려고 다 제작했으니까. 파는 거 아니잖아요. 다 드리려고 제작한 겁니다. 파는 거 아니라는 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돈 줘도 못 삽니다. 자, 그래서 이 하부 승모근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내리고 모으는데 왜 상방회전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상방회전을 할까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보다 더 빨리 대답하신 거예요. 이유는 견갑골의 극에서 붙지만 극 안쪽에 붙기 때문에 이 근육이 수축하면 견갑골은 상방회전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부 승모근이 견갑골을 끌어내리면서 하방회전 할 것 같이 생겼거든요. 위치가 하방회전 할 것 같은데 하방회전 안 하고 상방회전해요. 이유는 견갑골의 극 안쪽에 붙어서 안쪽만 내리니까 견갑골은 업워드 로테이션이 된다라는 좀 디테일한 해부학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고 이미 요조 선생님이 대답을 하셔서 선물 드리고 이제 적당히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배송? 해외 배송이에요? 요조 선생님 외국에 있어요? 좀 고민해 볼게요. 외국인가 봐. 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로어 트라페지우스라고 하는 하부 승모근도 당기는 역할을 하고 2인자로 견갑골 안정화 역할을 한다. 전거근과는 조금 다른 위닝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을 연결하니까 하각을 띄우겠죠. 하부 승모근이 약하면 하각이 뜨는 위닝 스캐플라. 전거근이 약하면 견갑골 내측 연이 뜨는 위닝 스캐플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상 견갑골도 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료 보시면요. 전거근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거근을 미는 동작에서 써야 되는데 우리 환자나 회원들은 이미 다른 근육을 우세하게 짧아져 있으니까 우세하게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바로 다음 자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업 때 전거근을 한 번이라도 쓰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미 우리 환자나 회원들은 전거근 대신해서 소흉근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거근 vs 소흉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전거근과 소흉근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시작과 끝이 일단 같아요. 크게 봤을 때 늑골에서 시작하고 견갑골에서 끝나요. 네. 늑골에서 시작하고
견갑골에서 끝나는 이 두 가지 근육은 역할이 프로트랙션으로 같아요.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 근육의 역할이 견갑골을 프로트랙션하는 밀어주는 역할이 같습니다. 그러면 밀 때 소흉근 조금 쓰고 전거근 조금 쓰고 친하게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근육 불균형이나 체형을 공부해 보면 아니라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저는 상지교차 증후군이라고 하는 얀다의 컨셉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얀다의 상지교차 증후군을 보면 소흉근은 단축성 긴장에 해당되고 전거근은 이완성 긴장에 해당된다라고 정리해놨습니다. 이미 이 근육들은 근육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체형적으로. 앞쪽 근육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소흉근을 우세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아진 상태로 생활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소흉근이 단축성 긴장을 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받으러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거근을 쓸 확률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적으로, 시퀀스적으로 전거근 운동 전에 소흉근을 풀어주는 게 먼저라는 거죠. 소흉근이 우세하니까 소흉근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나 이완을 하고 전거근 운동을 시키는 게 가장 단순한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관련 논문들. 자, 전거근이 단축성 긴장을 많이 하고 소흉근이 이완성 긴장, 반대로 전거근이 이완성 긴장을 많이 하고 소흉근이 단축성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전거근이 단축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예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패턴을 공부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이러한 논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근육의 불균형을 잡아주려면 무브먼트 플랜을 바꿔봐라. 운동면을 바꿔봐라.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어깨 굴곡 각도를 바꿔봐라.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 이 논문이 저의 수업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 논문에서는 전거근과 소흉근을 비교하는데 전거근의 개입을 높이고 소흉근의 개입을 떨어뜨리는 그 방법적인 세팅을 견갑골면과 시상면, 운동면을 바꿨어요. 견갑골면과 시상면을 다르게 두고 운동을 하니까 효과가 달라졌고 각도는 뭐예요? 90도와 130도. 90도와 130도.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의 실험에서는 어떤 실험이었냐면 어깨 굴곡 각도가 90도면 앞으로 나란히예요. 이 상태에서 밀었을 때랑 팔을 들어 올려서 밀었을 때는 전거근과 소흉근의 비율이 달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밀어주는 게 소흉근의 개입이 줄어들었다라는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운동면은 시상면은 말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뻗은 게 시상면이고요. 견갑골면은 살짝 옆으로 벌린 거예요. 견갑골면이라는 것은 스캐플라 플랜이라고 해서 견갑골 면대로 팔을 뻗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견갑골 면대로 팔을 뻗어서 전인시켰더니 흉근의 값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흉근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거근 운동의 각도와 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 대표적으로 제가 전거근 운동을 환자나 회원들에게 이 방향에서 진행하지 않고 이 방향과 각도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따라서 근거를 찾은 거죠. 그리고 흉근을 체크해 보면 앞으로 뻗었을 때랑 옆으로 뻗으면서 위로 올렸을 때 흉근의 개입 자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흉근을 잡고 팔을 앞으로 쭉 밀어보시고 이때 시상면과 어깨 각도는 90도거든요. 이때 전거근에 비해서 흉근의 개입이 너무나 높아요. 근데 우리는 다들 앞쪽으로 밀면서 전거근 운동을 시키잖아요. 이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는 견갑골면, 팔을 옆으로 벌리고 여러분 큐잉으로는 큰 나무 앉듯이 안아주듯이 이러한 방법으로 팔을 옆으로 벌리고 그리고 살짝 각도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흉근을 촉지 않은 채 밀어보십시오. 그럼 흉근의 개입이 확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근 운동 시 흉근의 개입은 아주 중요하고 흉근의 개입이 줄어들수록 상대적으로 전거근은 우세하게 활성화되어서 견갑골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근육을 비교하고 조절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공부는 재밌는 게 소흉근 관점,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흉근 관점에서 이 동작은 효과적입니다. 근데 팔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어떤 근육 관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겠죠. 바로 상부 승모근 관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거근이 약한 사람이 상부 승모근이 우세한 건지 소흉근이 우세한 건지 이걸 평가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를 추가하고 여러분들께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육주 전문가 과정에서는 그러한 솔루션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해부학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육주 전문가 과정을 오시면 이 해부학과 관련된 논문 실험을 리뷰해 드리고 그 실험 결과로 소도구 가지고 운동 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 프로그램이 탄탄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메이커가 추구하는 거고 뭔가 근육을 조절하자, 가지고 놀자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다음 장 생각해 볼까요? 요거 새로운 코너예요. 생각해 볼까요? 라는 새로운 코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거근이 약한 회원을 위해서 플랭크 운동을 처방한다 이 말. 여러분 생각 댓글로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전거근이 약하니까 플랭크라는 운동을 통해서 전거근을 키워야지 이러한 생각. 훌륭한 생각입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칼럼에서 너무나 많은 듣는 이야기에서 전거근을 위해서 플랭크라는 운동을 하거든요. 안 해요. No. 전거근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No. 자, 재밌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사실? 괜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답하는데 이유 설명해 보세요. 이유. 아쉽다, 조금 아쉽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전거근 약한 사람한테 플랭크 하면 안 돼요? 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요. OKC, CKC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OKC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체중을 실지 않고 하는 운동이 OKC입니다. 네. CKC는 뭔데요? 체중을 싣고 하는 운동이 CKC입니다. 그렇다면 체중을 실지 않고 하는 OKC와 체중을 싣고 하는 CKC는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목적인데요? OKC는 고립 운동이에요. 내가 이 근육을 쓰겠다. 고립 운동이에요. 근데 CKC는 뭡니까? 협응 운동입니다. 나 이 근육과 같이 쓰겠다. 협응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OKC와 CKC의 컨셉에 따라서 흉근과 전거근은 다르게 쓴다는 게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보십시오. 흰색 그래프가 OKC고요. 검은색 그래프가 CKC입니다. 그러면 세라투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전거근 보시면 어떤 색깔 그래프가 높습니까? 흰색이 높잖아요. 전거근은 OKC 환경에서 수축을 잘 한다라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CKC는요? CKC 환경에서는 흉근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논문의 그래프입니다. OKC 환경에서는 전거근이, CKC 환경에서는 흉근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플랭크라는 동작은 OKC입니까? CKC입니까? CKC잖아요. 플랭크는 팔꿈치 대고 다리 대고 엎드려서 복근, 코어 강화시키는 바로 CKC 대표 운동입니다. 그 CKC 대표 운동에서 전거근과 흉근을 생각해 본다면 흉근의 개입이 높다라는 게 팩트인 거예요. 그러면 전거근이 약해서 전거근을 쓰지 못하는데 협응시키는 연습을 시킨다? 이거 너무 다음 프로그램이에요. 잘못되었다라는 표현보다 아쉽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전거근 OKC로 먼저 운동시키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OKC로 벽에서 폼롤러 가지고 민다든지 또는 세라밴드 가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전거근 운동을 한다든지 체중 실지 않고 하는 게 먼저고 전거근 고립시켜서 운동시키는 게 먼저고 그 다음 플랭크나 포포인트에서 협응시키는 게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공감되지 않나요? 공감되죠. 그래서 OKC와 CKC에 관한 관점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솔루션도 프로그램 짤 때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니라 그냥 근육을 골고루 쓰는 게 아니라 OKC 다음에 CKC가 오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요, 열린 사슬 운동이 선행되어서 그 근육을 쓰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협응 근육을 써서 어떤 그 근육의 협응을 완성시켜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OKC, CKC에 대한 개념 놓치신 분들은 한 번 더 정리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에 저녁에 하는 그 수업의 흐름이 OKC와 CKC의 비율이나 또는 그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하부 승모근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고, 견갑골 안정화의 2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부 승모근 운동을 시키다 보면 또 얘가 항상 개입을 해요. 하부 승모근 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Y raise exercise, Y raise exercise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나요? 네. Y raise라고 하는 Y자 형태로 팔을 들어서 하는 운동이 하부 승모근에 효과적이다라고 여기저기 책에서 다 나오지만, 상부 승모근 생각해 보십시오. 팔을 들어 올릴 때 하부 승모근보다 상부 승모근이 팔 들어 올리는 업워드 로테이션을 더 우세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견갑골의 상방 회전이 동반되는 동작에서 하부보다는 상부를 우세하게 쓸 수밖에 없고, 얀다의 근육 불균형 이론에서도 상부 승모근이 하부 승모근보다 더 단축성 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예외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상부 승모근이 하부보다 우세해서 상방 회전의 역할을 상부가 대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료에서 하부 승모근과 상부 승모근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부 승모근과 상부 승모근을 비교해 보면 역할이 업워드 로테이션 나와 있잖아요. 업워드 로테이션. 상방 회전이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Y raise나 일반적인 동작에서 상부 승모근의 개입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논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아래쪽 논문이 제목이 Selective Lower Trapezius 관련된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선택적인 하부 승모근 운동을 찾자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중, 상부 승모근을 비교해 본 거예요. 타겟 근육이 하부 승모근이지만 보상 근육이 상부 승모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운동시키는 강사와 그냥 하부 승모근에 좋은 운동만 시키는 강사는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왼쪽에 5가지 실험이 있었고, 오른쪽에 주황색이 UT 상부 승모근, 그리고 녹색이 MT 중부 승모근, 그리고 파란색이 LT 하부 승모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근육의 색깔이 높은 거예요. LT, 파란색.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파란색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색깔도 같이 봐야 됩니까? 어떤 색깔도 같이 봐야 돼요. 주황색. 그렇다면 댓글로 표시해 보세요. 하부 승모근은 가장 많이 쓰고 상부 승모근은 가장 적게 쓰는 우리가 원하는 그 비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P, PF, FR, PV, MC 중에서 어떤 동작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까? 어떤 동작이 파란색과 주황색의 밸런스가 우리가 원하는 밸런스입니까? 바로 MC. 그렇죠. MC. 전영옥 선생님 선물 드릴게요. MC라는 동작이 우리가 이 논문을 보고 찾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연구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Y raise라고 하는 하부 승모근을 계속 시키는 경우 환자나 회원의 상부 승모근의 우세함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MC라는 동작이 제일 왼쪽 아래쪽에 있는 코브라 동작의 변형 동작이에요. MC라는 동작은 Modified Prone Cobra라는 동작이고,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상부 승모근의 개입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하부 승모근에 조금 더 포커스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가에서 코브라, 필라테스에서 약간 스완 동작과 비슷한 동작이 되고, 이 동작을 말로 설명을 하면 엎드려 누운 채
견갑골을 세팅합니다. 이게 1단계. 견갑골 세팅이라는 표현은 스캐플라 리트랙션 디프레션, 견갑을 모아서 당겨서 내려주는 세팅, 첫 번째. 두 번째 세팅은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흉골을 바닥에서 한 4인치 정도, 한 10cm 정도 바닥에서 띄워서 흉추의 신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흉추의 신전을 유도해야 되는 해부학적 이유는 하부 승모근의 시작이 흉추 5번에서 12번이기 때문에 그 부위의 익스텐션을 유도해야 돼요. 이 동작을 할 때 호흡을 내뱉어 줘야 될 해부학적 이유는 호흡을 마시게 되면 요추가 신전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내쉬면서 복부를 잠그고 늑골을 살짝 닫아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깨를 외회전시키면서 이 동작은 마무리됩니다. 어깨를 외회전시키는 해부학적 이유는 어깨 외회전근인 후부삼각근이나 극하근을 쓰면서 상부를 덜 쓰고 하부 라인을 수축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MC 동작을 저는 해부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러한 해부학적 설명이 가능한 동작을 여러분 수업에 넣자라는 게 이 수업의 핵심이고 저희가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부 승모근도 상부 승모근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 또 다른 예외를 이야기하면 처진 어깨 같은 경우는 상부 승모근을 더 우세하게 해야 되겠죠. 그것도 공감되시죠? 어깨가 처져 있다면 오히려 상부 승모근이 근육 길이 관점에서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난 것을 짧게 만들려면 상부 승모근도 충분히 우세하게 발달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하부 상부를 이렇게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자,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코어 컨트랙션, 이 세 가지 SA, LT 그리고 UT, 전거근, 하부 승모근, 이 상부 승모근을 조금 잘 묶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근육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선물 드릴게요. 공통점 뭡니까? 이 세 가지 근육의 공통적인 역할, 전거근, 하부 승모근, 상부 승모근, 공통적인 역할이 견갑골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어디 있나요? 답변으로 이 세 가지 근육이 견갑골, 정답 주슬기 선생님, 정답 상방회전이에요. 상방회전시키는 역할을 이 세 가지 근육이 공통적으로 합니다. 견갑골을 상방회전시키는 역할이 왜 기능적으로 중요하냐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지금 1번 아래쪽에 1번 보시면 견갑 상완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근육의 협응이 잘 되어야지 어깨가 고장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깨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깨가 고장나지 않는다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스캐플러 휴머럴 리듬 자체가 견갑 상완 리듬이라는 거고, 견갑 상완 리듬이라는 게 견갑골이 1 움직일 때 상완골은 2 움직일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상완골이 잘 서포트 받으려면 이 세 가지 근육이 상방회전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견갑 상완 리듬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 근육의 상방회전이 아주 코어 컨트랙션, 동시수축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완골은 아주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근육의 조합이 좋지 않다. 조합이 좋지 않다면 상방회전이 안 되니까 불필요하게 상완골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완골이 우세하게 되면 상부 승모근이나 극상근이나 어깨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극상근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 본다면, 극상근에서 견봉하 공간이 찝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충돌증후군. 충돌증후군이 발생하고, 또 이 극상근에서 가장 석회성 건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깨의 문제를 우리는 견갑골에서 해결해야 된다. 특히 이 세 가지 근육의 코어 컨트랙션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스캐플라 휴머럴 리듬이라고 하는 견갑 상완 리듬을 적어둔 거고, 그 다음 경추 통증과 관련된 연구들 되게 많습니다. 안토니나 마틴의 연구를 보면 목이 아픈 사람에게 이 세 가지 근육을 체크해 보니까 불균형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불균형?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은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고 상부 승모근은 상대적으로 우세해져 있더라. 누구에게? 목이 아픈 사람들에게. 그러면 목이 아픈 사람들에게 턱 당기고 흉쇄 돌근 풀어주고 앞에서 배웠던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견갑골의 안정화나 견갑골의 상방회전근의 코액티베이션도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면 여러분 수업에 전거근, 하부 승모근 운동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연결되어 있고 기능적인 연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거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을 보면요,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견갑골 주변 근육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연구를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근육이 또 협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근육의 조합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수업에서는 주로 전거근, 하부 승모근을 조금 더 우세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보상하는 근육을 조금 더 좀 아끼면서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견갑대 파트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고 여러분들 이 내용 여러분 걸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어서 제가 시간이 부족할까봐 손글씨 해부학을 안 넣었거든요. 그러면 진 선생님 좀 손글씨 해부학 준비될까요? 손글씨 해부학? 지금 여러분 자료에서 제가 포인트를 조금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친절하죠.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고 넘어간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타고난 손글씨로 한번 메모를 해드리는 걸로 조금 여러분께 도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번 카메라 준비해 주시고 3번 카메라로 스튜디오 B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를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고 마이크는 조금 멀리서 스튜디오 B와 스튜디오 A 간격이 조금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소리는 조금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거의 한 1m 50cm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글씨를 보시고 그냥 여러분 필기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카메라를 바로 자료로 한번 위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이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카메라에 여러분들과 같은 자료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넘겨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클립을 조금 떼고 자가 좀 불편하네. 제가 좀 공간을 좀 만들겠습니다. 이게 스튜디오가 지금 되게 좀 협소해서 제가 앉을 자리가 없네요. 애플워치가 나왔네. 애플워치가 꺼졌네. 애플워치가 꺼졌는데 끼고 있네요. 정말 저는 정말 이게 있어도 사용을 잘 못해요. 꺼진 채 계속 지금 뭐죠? 배터리도 없는데 계속 끼고 지금 좋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두 하근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서브입니다. 서브 속에 있다. 이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인프라라고 해서 다른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속에 있는 후두 속근이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후두 속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디입한 근육이다. 네 가지 근육이 이 후두 속근, 후두 하근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 근육은 경추 1번, 뭐 2번, 뭐 경추 1번, 후두골 뭐 이 부분에서 연결을 해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신전근이다. 신전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추가 신전되면서 턱이 들리는 근육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언덕, 뭐 두통이나 뭐 죽음의 언덕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죽음의 언덕. 후두하근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회원들에게 뭐 죽음의 언덕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예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장, 요거는 흉쇄 유돌근.
흉쇄 이돌근이라고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S, C, M 이게 SCM이죠. 흉골에서 시작한다, 쇄골에서 시작한다, 흉쇄. 유양돌기에서 끝난다, 유돌. 그래서 흉쇄, 유돌, 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체형적으로 앞쪽에서 앞으로 목을 이동하기 때문에 거북목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척추 측만증과의 관련성도 말씀드렸습니다. 에피소드 뉴2에서 제가 어깨 흉추 파트에서 측만을 살짝 근육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쇄 돌근이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고, 또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좌우가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마사지 포인트였죠. 유양돌기 아래쪽에서 합쳐지니까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각근보다는 목갈비근이 더 낫습니다. 목갈비근이라고 여러분들 적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부분이 목에서 시작한다. 경추에서 시작하잖아요. 경추에서. 갈비에서 끝난다. 갈비뼈가 늑골이잖아요. 늑골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 1번, 2번 늑골의 위치가 되게 쇄골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동맥, 쇄골하 동맥, 쇄골하 정맥, 그리고 신경, 뭐 이러한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고, 이거는 압박하는 검사죠. 압박해서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건 이완 검사죠. 이완해서 또 문제가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꿀팁 드렸죠. 꿀팁. 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 드렸으니까 울 때 꼭 활용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배웠습니다. 이게 정중신경 메디안 너브 스트레칭. 요게 정중신경 스트레칭이 요거 메디안 너브 요거예요. 척골신경 스트레칭이 울라 너브 요겁니다. 그래서 요 스트레칭 이름도 여러분들 구글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수업에서도 아까 전에 시원했잖아요.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추에서 근육 후두하근, 흉쇄이돌근, 목갈비근, 두장근, 경장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두장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경장근이라고 하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DCF, 신부 경추 굴곡근, Deep Cervical Flexor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1, 2, 3, 4, 5 켄달의 5형제 이야기했습니다. K1은 바른 자세고, 맞죠? 화면 좀 안 맞긴 하다. K2, K3를 조금 잘 비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의 형태가 얘는 거북목인데 얘는 일자목이네. 그게 흉쇄이돌근과의 관련성 또는 뭐 흉추와의 정렬에 대한 관련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6에서 이제 체형에 대해서 좀 잘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소리 안 나와요. 소리 나와요. 소리 작게. 그리고 서비컬 플렉션 무브먼트 패턴 테스트, 요거 중요했습니다. 요거 야심차게 제가 추가로 넣었던 거고, 이 검사를 통해서 보상하는 근육이 후두하근인지 그리고 흉쇄이돌근인지 체크하는 뭐 턱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경추의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체크하는 그러한 내용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펄링 테스트는 압박을 시키는 거예요. 꾹 눌렀을 때 3단계는 그냥 눌러보고, 신전에서 눌러보고, 고개를 옆으로 옆으로 약간 젖힌 상태에서 눌러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강도 높은 단계를 설정을 하고요. 통증이 있다, 그러니까 방사통이라고 했습니다. 목을 눌렀는데 왜 팔이 아프지? 그게 방사통이에요. 방사통이 있다라는 것은 너브 루트, 신경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으면 정상인 거죠.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디스트랙션 테스트는 이제 견인이에요. 쭉 늘려주니까, 목을 길게 해주니까 방사통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그 자체가 목 디스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니까, 신경 너브루트에 손상이 있으니까 당겼을 때 안 아픈 거죠. 목 통증이, 목 자체의 국소 통증이 감소되었다. 그러면 파셋 조인트라고 해서 후관절, 경추 뒤쪽에 후관절이 좁아져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목이 아프다 하면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 자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근육 인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삽시다. 전거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부 승모근에 대한 이야기 강조했었고 중요한 내용은 요거죠.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을 아니지 소흉근을 비교하자라는 거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솔루션이 견갑면 그리고 각도를 높였을 때 조절되었다라는 논문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새로운 코너예요. 재밌었죠? 전거근이 약한 회원에게 플랭크 운동 도움됩니다. 근데 협응에 도움이 되는 거고 단독적인 수축은 OKC에서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부 승모근, 상부 승모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튜디오 C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손글씨 재밌어요. 여러분들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것도 저는 재밌고 세상이 또 지은 실장은 뭐 아이패드로 휘리릭 하지만 저는 아직도 손글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버가 되었는데 이제 5분, 50분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책 소개하고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댓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지금 되게 공부 잘하는 척하죠.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교수님이 군대 가라고 해서 군대 갔어요. 진짜예요.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쳤는데 50명 중에 49등에서 교수님이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해라고 해서 군대 갔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왜 못했지? 왜 못했을까? 뭔가 제 속도에 안 맞췄던 것 같아요.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하는 걸 따라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얘가 핵심도 모르고 그냥 모르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저도 흉내만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공부에 흥미를 느꼈던 거는 제 속도를 맞춘 거예요. 천천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갑자기 하얀 장갑 끼고 와서 놀라신 분 있을 거겠지만 다 아시죠? 이제 명품을 다룰 때 그 명품의 컨디션을 보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듯이 저는 이 책은 항상 저희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다룰 때는 항상 이렇게 장갑 끼고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오늘은 어떤 컨디션을 또 이 책이 가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좋은 통증 전공 서적을 여러분이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요즘에 논문도 많이 보고 뭐 어려운 책도 많이 소개를 제가 해드리고 하지만 그게 본인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보문고나 어떤 여러분들 서점 주변에 있으면 건강과 관련된 책 중에서 의사나 한의사들이 일반인들 보라고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 책의 내용의 깊이가 보통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은 환자나 회원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훨씬 더 저는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면 통증에 대해서 좋은 통증, 나쁜 통증을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뭐 페인 컨트롤, 뭐 통증에 대해서 저도 뭐 물리치료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신경 해부하고 막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봤거든요. 1학년 때 봤는데 너무 얘가 빠른 거예요. 통증에는 두 가지가 있고 이걸 설명을 하는데 뭐 급성 통증, 만성 통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막 학교에서 배웠던 NMDA 수용체, 이 칼슘을 뭔가 칼슘이 내 세포체 내로 들어와서 변성을 일으켜서 만성화되는 통증이 되는 것을 뭐 NMDA 수용체가 열리고 닫히고 뭐 채널이 있거든요. 재미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 이렇게 막 풀어내는데 엄청 쉽게 제 속도에 맞춰줬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뭐 내용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보 서점에서 꼭 이 책 아니더라도 의사나 한의사들이 쓴 일반인들을 위한 책 중에 넘겨보시면 아주 전문적인 서적이 있고 그 내용이 여러분들 속도와 맞다면
그게 전 더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소개되는 석가해부학, 석가해부학. 이 석가해부학은 만화책 읽듯이 볼 수 있는 해부학이니까 여러분이 좀 딱딱한 해부학 책과 함께 이 책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맞죠? 10분 오버 되었지만 오늘도 빠르게 에피소드 1 뉴 버전을 진행을 했고 재밌었는지 또는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오후 수업도 잘하시고 코로나지만 힘내고 그렇죠? 우리는 에너지를 주는 직업입니다. 에너지 받고 이 수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저의 그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